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17일 제헌절 주말 아침이 매우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이 새벽부터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덥지만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정말 좋은데, 아예 그냥 땀 한번 쫙 빼고요. 그리고 한번 깔끔하게 씻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말 아침입니다. 저도 아침에 좀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한 일주일 운동 안 하면 벌써 근육량이 확확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느낍니다. 주식도 꾸준히, 운동도 꾸준히. 롱런하는 사람이 이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시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긴 사람은 느긋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악덕인 조급함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며, 그렇게 되면 완만한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복리를 쌓아갈 수 있는 심리가 생긴다 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꾸준히 해서 느긋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에게 만나뵙게 될 김진영 교수, 네, 저희 과거 1년 전에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막 시작했을 때 나왔던 김진영 교수가 다시 한번 나오시게 되는데요. 일반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정말 가장 극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면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실력보단 심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더라도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는 얘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내용,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시장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내용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시작해서 장중 저점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궤적을 3대 지수 뿐만 아니라 유럽 지수까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S&P 500은 0.75%가 떨어져서 4,327, 다우존스는 0.86%로 34,687, 나스닥은 0.8% 떨어진 14,427, 러셀 2000도 1.34%가 떨어져 2,1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지수의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 넘는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25%나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걸 보니까 전일 있었던 뉴스 있죠. 뭐요? 네,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네,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세계 3, 4위권 수준의 파운드리 업체죠.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근데 좀 쪼그라들었었죠. 그리고 어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았던 것은, 작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작년 초쯤인가? 작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300mm 웨이퍼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나가 떨어지는구나. 이제는 결국 파운드리 회사에서 남는 것은 TSMC 그리고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주력으로 있고, 그다음에 UMC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 사실을 바라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텔이 가지고 간다고 했죠. 인텔이 어떻게 갖고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관련주들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77%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4.25%나 빠졌고, AMD 1.2%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48%, 퀄컴 1.24%, 인텔 1.51% 빠지는 등 칩 주식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더 빠졌고,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주식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2.25%나 빠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빠지고 끝난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어제 시장은 다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5개 모두 다 많이 빠지는 흐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만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는 1% 또는 1% 중반대의 큰 폭 하락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만 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소매 판매. 근데 소매 판매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성장률이 또다시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5.0%에서 3.4%로 하향을 했고요. 말레이시아는 6.2에서 4.9%로 하향, 싱가포르는 7.1에서 6.8%로 하향, 필리핀은 5.8에서 4.4%로 하향, 태국은 2.1에서 1.4%로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곳곳에서 지금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셧다운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지 마, 그냥 있어, 외부 접촉 금지,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타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우려가 되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동남아 경기가 미국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만 불안감을 가지게 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지표 나온 것만 봐가지고는 뭐 이런 뭐 델타 변이에 의한 이런 나쁜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타격을 줘서 시장을 빠뜨렸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테이퍼링 빨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흐름이었죠. 근데 또 이것도 또 안 맞는 게, 오늘 시장이 되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졌어? 그럼 금리는 올랐어야지. 금리 올랐어야 되는데 10년물 금리는 하나도 안 오릅니다. 또다시 1.3을 깨고 내려가는 양상, 1.29%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온갖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정확한 흐름이 없는 굉장히 혼조, 이거를 일컬어 혼조라고 해야 되겠죠. 진짜 이거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하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은 대체적으로 좀 흔들렸고, 안전자산 시장의 랠리는 뭐 크진 않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매 판매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6%, 전월 대비인데 전년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4였어요. 오히려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소매 판매 늘어나겠냐, 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얘기냐? 이 정도 증가해서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가가 올랐다. 그래서 실질 판매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건값이 올라서 소매 판매가 는 것이지 진짜 는 건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즈호 증권의 스티븐 리치우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해 갖고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은 실제로는 좀 꺾인 거잖아요. 뭐 똑같은 물건을 10개 사던 걸 9개 사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돈은 다 지불한 거지. 10,000원에 10개 사는 걸 10,000원에 9개 사. 이게 이제 물가 상승 아닙니까? 물가 상승이 나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실질 기준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3.3%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한 것이다. 그냥 계속 오히려 마이너스다, 석 달 연속 마이너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은 있어,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3% 늘었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1.1% 증가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매장 방문 개수도 증가했고 가격을 상승했고 서비스업 산업도 전반적으로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서비스업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격 상승이 커서 이렇게 됐다면 과연 이것을 회복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GDP 같은 게 상당히 허수가 있죠. 가격이 많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모두 올라가지고 총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GDP 상승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가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그 다음에 발표된 7월 미시건 대학교 소비 태도 지수에서 조금 드러났습니다. 예비치가 나왔는데 80.8 나왔는데 전월 확정치는 85.5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태도는 상당히 꺾였다라는 것이고 그 예상은 86이었는데 80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토한 것 중에 12개월 인플레이션 그 기대치가 나왔는데 4.8%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앞으로 한 4.8%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4.8%. 굉장히 높죠. 지금 우리가 평균 목표 물가제 2% 했을 때 위로 허용되는 건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가 계속 1.1%대 했으니까 평균 2 되려면 2.5에서 3 정도 돼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4.8% 소비자 기대는, 소비자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치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결국은 뭔가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암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넷 옐런 발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한 달에 그치는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몇 달간 계속될 것이란 바로 그 얘기죠. 그러나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정상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잘 볼게. 아닌지 긴지 일시적인지 아닌지 잘 볼게. 그래 일단 우리는 일시적인 걸로 봐 하는 게 자넷 옐런의 태도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파월의 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보여진다면 테이퍼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해석이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기업 5월 재고는 전월 대비 0.5% 늘었고요. 유로스타트의 6월 CPI 확정치가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6월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 1.9%.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올랐다. 5월은 2.0% 올랐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조금 혼돈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또 기술주들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냉각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하더라. 그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자본주의가 내가 살아본 결과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안 참여하고 있는 것보다 결국에는 더 유리하다는 그런 긴 시계열로 시장을 보신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 화창한 주말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권순장의 브릿지가 드디어 내일에는 박정호 교수님 아시죠? 아주 재미난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했고요. 권순장 브릿지 오늘도 저하고 했던 2편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를 제가 너무 직설로 해가지고 많은 분이 약간의 충격을 받는 각도기 클리닉도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각도기 클리닉을 들으시면 다양한 그 경험담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전 투자자고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실전 투자자죠. 네, 그래서 투자 선배 중에 한 명 이렇게 평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죠. 네, 그냥 저는 관전하는 해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자가 아니고 저는 실전 선수예요. 실전 선수이기 때문에 실전 선수로서 느끼는 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린이 입장에서는 경험이 더 많고 성공했던 궤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런 클리닉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피하되고 살이 약간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